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자,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요,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분들의 절반 이상이 무려 3개가 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대부분이 이렇게 평생 안고 가야 될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인데요. 자,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병장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게요. 자, 그래서 이런 유병자분들은 든든한 대비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유병자분들을 위한 좀 유리한 보험 준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이 추석 명절 운전자 보험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또 연휴를 앞두고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긴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보험 점검,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지금 80대 고령자의 경우 연평균 진료비는 무려 51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고령자에게 이런 금액은 너무나 큰 부담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유병자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험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장년층의 유병자 보험의 가입률이 8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질병이 있어서 혹은 내가 거절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보험 가입을 미뤄오신 분들은요, 오늘 이성률 전문가님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선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가입을 이제 하는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보험, 예전에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 가입이 안 됐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아무리 아픈 데가 있거나 뭐 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은 웬만한 분들은 다 가입이 되십니다. 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 그래갖고 이제 가입이 되시는데, 요즘은 또 새로운 유병자 보험이 나와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살면서 이제 생애 치료비,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가느냐 했을 경우에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아픈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16년도 정 같은 경우는 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80세 정도가 되는데요. 한 15년 정도까지만, 15년 정도를 이제 아픈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성은 좀 더 많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은 병원비가 나가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통계청에서 보면 65세 이후에 1인당 평균 병원비로 얼마가 지출되느냐, 한 6,3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6,300만 원이 지출되면 이게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죠. 6,300만 원 정도야. 뭐 어떤 분들은 뭐 1억에 나가실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병원비가 나갈 때 같은 경우는 보험에서 도움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보험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무턱대고 나는 보험이 좋으니까, 뭐 전화가 와서 뭐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무턱대고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보험은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뭐 2, 3만 원이기 때문에 뭐 나는 뭐 가입을 해도 돼. 별로 부담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 3만 원
예, 당연히 저렴하죠. 그런데 요거를 계속 가입하시다 보면요. 제 고객 같은 경우는 85개 정도까지 가입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거를 들으시게 되면 우와 하시죠. 2만 원만 해도요. 이 보험료가 170만 원 정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일 정도 댁을 방문을 해드려서 이거를 7개로 줄여드렸는데요. 보험료는 이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80만 원 정도 나가셨습니다.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280만 원이 어떻게 나가시는지 모르세요. 그냥 다달이 통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한 60만 원 정도로 줄여드리고 나머지 220만 원은 저축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은 무조건 싸다고 가입하시는 게 아니시고요.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20세 이하는 당연히 여기는 20세부터 뭐 65세 뭐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비가 그냥 베이스로 그냥 가야 됩니다. 실비가 보험의 심장이에요. 사람의 중심은 심장이듯이 보험의 중심은 실비입니다. 실비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고요. 20세 이하는 이제 중대질환 진단비, 요거는 이제 3대 진단비라고 하죠. 암, 뭐 뇌, 심장 같은 이제 진단비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왜 20세 이하에 이거를 준비를 하느냐?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보험은 어리면 어릴수록 한 살에서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성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세 이하의 그 자녀분들을 두신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냥 확실하게 하나로 실비는 이제 증권은 당연히 하나가 나가겠고요. 그냥 건강보험 딱 한 개로 그냥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20에서 40세는 당연히 실손보험이 베이스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대진단 진단비하고 사망보장이 좀 들어가는 게 좀 낫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있으니까 이제 사망보장도 좀 들어가는 게 좋고요. 정기보험 또는 이제 종신보험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확정 금리로 주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신보험 안에 뭐 특약 같은 경우는 넣지 않으시고요. 주계약, 사망담보만 넣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추후에 연금을 전환을 할 경우에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에 대해서는 다 연금 전환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지만 특약 같은 경우는 다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종신보험은 주계약만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좀 적어놓은 거는 이제 30세까지는 지금 좀 바뀌어서요.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는 어른이 보험이라 그래요. 어른이 보험. 왜 이 어린이 보험을 30세 미만은 가입을 해야 되느냐? 예. 저희가 암이든 암 그런 이제 보장을 받으려면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30세 미만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50세 이상, 이제 65세까지는 당연히 또 실손보험이 있고, 이제 진단비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치매 보험하고 간병보험. 이 간병인은 이제 뭐 간병보험이라 그래서 간병인을 쓰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근데 이 간병인을 쓰는 보험이 약간의 단점은 있는데요. 3년 갱신. 아직까지 이거는 손해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갱신만 있습니다. 갱신도 좀 짧아요. 3년 갱신. 하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간병인을 쓰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치매보험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뭐 40대 후반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무조건 보험은 20년나 100세 만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20년나 100세 만기는 어린이부터 40대 중반 뭐 그 정도까지만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이유는 이 20년 갱신 또는 뭐 25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이대마다 틀리지만 뭐 50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20년 갱신도 괜찮으세요. 뭐 갱신이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안 올라가죠. 아무리 뭐 보험료를 많이 받아도. 그렇지만 이 20년 갱신짜리는 20년나 100세 만기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많게는 30에서 40%까지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통계학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일 많이 아프고 제일 많이 보험금을 탈 나이가 50세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년을 보면 70세까지죠. 이 안에 모든 게 암이든 뭐 뇌든 심장이든 걸릴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20년 납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 했을 경우는 25년, 난 더 불안해. 그렇게 하면 30년 갱신까지도 보시면 좋고요.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술비예요. 수술비. 이 수술비가 예전에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 해갖고 1에서 뭐 3종, 1에서 5종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그래서 수술비가 상당히 좀 적게 보험사들이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이 수술비 자체가 뭐 뇌, 심장, 뭐 암이든 뭐 위, 그리고 뭐 녹내장, 백내장 이런 등등 이 수술비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 뭐 30만 원, 뭐 많게는 50만 원까지 줬지만 지금 이 수술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수술비로 커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수술비로 커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를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65세 이상은 당연히 또 실손보험이 있고 치매, 간병, 그다음에 갱신용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50세 이상, 뭐 40대 후반부터 50세 이상은 이 수술비 플랜을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요즘도 아니죠. 뭐 계속 아주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그냥 긁어내는 수술이 아니라 이 눈에 렌즈를 삽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렌즈 삽입술을 워낙 많이 해서 병원마다 틀리지만 평균 6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2016년도에 가입하신 실손 이유는 이 실비에서 이 렌즈 삽입술을 안 해줘요. 실비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실비가 2016년도인가 2016년도 전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이 렌즈 삽입술은 실비에서 안 되세요. 그래서 요새는 이 수술비로 좀 커버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건강은 이제 건강체죠. 건강한 사람들은 하고 이제 유병자, 아픈 사람들은 보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일반 보험은 이제 보장 항목은 뭐 너도 나도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은 가입을 해주겠지만 보장 항목은 좀 적게 가입을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요. 그래서 이 보장 항목은 유병자 보험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고지문은 일반 보험은 전부 해야 됩니다. 되게 많아요. 고지할 게. 뭐 1, 2, 3, 4, 5 뭐 되게 많은데 전부 고지해야 되고요. 5년 이내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유병자 보험은 나는 뭐 정말 많이 아파 했을 경우는 5만 고지하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병원이 있는데 해서 고지할 게 별로 없어 했으면 3일 보험도 있고요. 325도 있고 요새는 335라는 것도 나왔어요. 335는 뭐냐? 이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 아니면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경력이 없으면 되고요. 5년 이내에 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보험은 건강한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고지혈증약이 먹고 있다 하게 되면 이제 뭐 부담보가 잡힐 수 있고 이제 할증으로 해갖고 이제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병자 보험은 이제 뭐 5년 안에 뭐 암이 있어졌다 그랬으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당연히 일반 보험은 유병자 보험보다 저렴하겠죠. 근데 유병자 보험은 조금 비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 보험하고 유병자 보험에 이제 보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보면 당뇨나 고혈압, 특히 뭐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 보험을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 나는 암이 부족하고 뇌가 부족하고 수술비가 부족하다. 이제 했던 분들은 이제 보험을 또 한번 찾아보시고 유병자로 가입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증권만 많아지고요. 그 보험료가 되게 부담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리모델링을 받으셔야지 내가 보험료가 어떻게 새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또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 암, 뇌. 이 암하고 뇌는 가족력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암하고 뇌 같은 경우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하고 당뇨도 가족력이 좀 심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진단하고 수술비 간병보험을 이제 한 번에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이제 되게 다양해졌어요.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맨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새로 나온 보험인데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35 보험입니다. 이제 슬기로운 유병자 보험이라 그래서 이 외 335 보험은 다른 이런 유병자 325, 5, 31 보험보다 보험료가 되게 저렴해요. 보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보험료 자체가. 이거는 5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비싸죠. 이게 제일 비싼 보험. 그래서 이 335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체하고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료 자체가. 그래서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만 없으시거나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뭐 재진단 그리고 5년 이내에 뭐 암, 백혈병, 뭐 혈중증, 신경쇠 뇌졸중, 뭐 간경화증, 뭐 에이즈, 심장 판막증만 없으시게 되면 이 335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주 유리하세요. 아주 유리하시고 보험료도 저렴하시고. 근데 나는 뭐 3년 이내에 뭐 입원이 있는데 2년 이내에 입원이 없다 하시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저렴한 325 보험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입 한도를 좀 보게 되면 335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건강체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335 보험 같은 경우는 항암 약물,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5천만 원까지 들어가시고 수술비가 웬만한 거 다 들어가십니다. 수술비가 웬만한 건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건강체랑 거의 똑같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3년에 뭐 입원하거나 뭐 수술만 없으시게 되면 없는데 내가 뭐 5년 이전에 암이 걸렸다 뭐 했을 경우에는 뭐 그런 거는 당연히 335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아주 유리하시니까 이 335 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조금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수술비 보장. 이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요. 이 수술비 자체가 제가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넣었을 때는 40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험사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당 한 14,000원 나옵니다. 한 14,000원 나오는데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40세 기준에 이 수술비 자체가 3,000원, 한 200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너무 부담돼서 못 넣겠어 하실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걸리게 되면 수술을 합니다.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나는 진단비는 그냥 포기하고 수술비로 갈란다 하실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10,000원 이상이 저렴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술비를 좀 준비 좋으시고요. 좀 보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나오시고 뇌하고 심장 같이 가기 때문에 수술비는 거의 똑같고요. 이 백내장 수술 이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렌즈를 삽입을 하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제 수술비가 100만 원 나오고요. 어깨 관절염 수술했을 경우 180만 원, 위폐 등 절제술 했을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암은 중증 질환이라 그래갖고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주지만 이 이식을까지 가게 되게 되면 이식 수술비까지 가게 되면은 나라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식은 나라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 다 전부 다 개인 부담이에요.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수술비 플랜에서 다 도움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술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래서 유병력자의 이 수술비를 좀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으세요. 뇌혈관 질환 2,000만 원 거의 별 차이가 없고 나오시고요. 백내장은 똑같이 나옵니다. 어깨도 거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보험 가입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보험 가입은 요새 웬만큼 다 되시기 때문에 한번 모든 보험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이런 보험 수술비를 어디 보험사가 주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세, 40대 후반부터 50세 후반부터는 가입하셔야 될 보험이 이제 치매 보험하고 간병인 보험인데요.
치매보험은 비갱신 뭐 가입을 하시는 거 좋으시고요. 이제 이거는 치매보험은 경증, 중등도, 그다음에 중증 그렇게 나눠지는데 시대와 척도 1, 2, 3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00만 원 지급은 뭐한 번에 드리는 거고 중증 같은 경우는 뭐 1,000에서 2,000만 원 드리는 거지만 이 치매보험의 주는요 이 생활비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터 이제 드리는 건데요. 뭐 200만 원, 뭐 어떤 보험사는 300만 원까지 준다는 보험사는 있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100만 원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가입한 지 뭐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손해 아니냐?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뭐 평균적으로 한 36개월을 보증을 해줍니다. 가입하시고 1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12개월째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보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월 100만 원씩 해서 나머지 이제 24개월 있죠? 24개월까지 보증을 해드리는 그런 보험이 치매보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나는 보험은 아니시기 때문에 치매보험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거를 다 안 넣으신다고 해도 생활비 자체만 넣으셔도 괜찮으십니다. 근데 간병인 보험, 간병인입니다. 간병보험이 아니고요. 간병인 보험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간병보험하고 간병인보험하고는 틀립니다. 간병인은 간병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 요거는 이제 상해 입원 일당, 뭐 질병 입원 일당에서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마다 1만 원, 2만 원, 3만 원 하지만 가입을 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1만 원 가입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인 게 뭐냐면 내가 간병인을 안 쓰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1,000원씩 드리는 거고 안 그러면 3만 원짜리 넣으셨게 되면 하루에 난 3만 원씩 받는다. 그런 건데요. 그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이유는 간병인을 쓰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 10,000원만 넣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 간병인 질병 입원 일당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10,000원만 넣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간병인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간병인을 쓴다 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48시간 이전에만 알려주게 되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48시간 이후에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못 보내줬다 했을 경우에는 제가 뭐 간병인을 15만 원씩 해서 썼던 뭐 어떻게 했던 뭐 20만 원 썼던 그런 건 다 보험사에서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 간병인 보험은 1년에 180일을 지급해드리고 나머지 180일은 면책기간 안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후에는 또 180일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간병인 보험을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입 예시를 조금 보게 되면 암 1,000만 원 넣고요. 뇌졸중 뭐 500만 원 넣고 뭐 급성심에서 500만 원 넣고 했을 경우에는 71세 여성 같은 경우 간병인 보험이 61,000원이고요. 이 나머지 다 해갖고 하면 109,500원, 71세 남성 11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세요. 이 간병인 보험이 좀 많이 차지를 하죠. 여성이 남성보다 좀 많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세요. 남성분들보다. 그리고 입원 일수도 좀 길어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간병인 보험하고 이 유병자 보험 했을 때 어떤 보험이 이제 나한테 유리하냐 했을 때 뭐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입을 해 보시면 좋고요. 이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15세부터 90세까지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도. 이 보험은 제가 33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3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유병자 보험 다 15세부터 가입 가능하세요. 예전에 40세부터 아니면 30세부터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 기본 유병자 보험보다 20%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그래서 건강체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아니면 건강체보다 한 10%? 해봤자 15% 정도 약간 비싼데 기본 유병자 보험보단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나이 면제 기능이 있고요. 이 페이백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년 동안 제가 보험료를 뭐 10만 원씩 꾸준하게 한 1,200만 원 냈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 면제 암이 걸렸네. 그럼 나이 면제가 되죠. 나이 면제가 되고 이 10년 동안 1,200만 원 낸 돈을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돈이 이제 10원 한 장 손에 안 보는 나이판 보험료. 이자는 안 드리지만 내가 나이판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고 이 보험은 암 진단금 드리고요. 이 보험 납입 면제가 돼요.
만약에 20년 갱신자리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게 되면 나머지 10년은 그냥 돈 한 푼도 안 내시고 그냥 보장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 가입 한도는 당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세고 생각해 보셔서 이런 금액이 얼마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좋고요. 진단,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치매, 질병으로 인한 이제 간병인이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유병자 보험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살면서 어떻게 나는 보험 가입 안 돼. 절대 가입 안 되시는 거 없으시니까 한번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거, 문을 두들겨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을 위한 슬기로운 보험 선택의 방법을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병자 보험하면 보통 325 조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335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린 건데요. 자,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신 분들과 비슷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큰 병력도 아니고 충분히 건강한데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기 좀 억울하다라고 느끼셔서 그동안 좀 보험 가입을 미뤄오셨던 분들은 이제는 오늘 가입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병자 보험은 그런 만성 질환자분들이 보험 가입을 좀 미뤄오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그럼 훨씬 유리한 걸까요? 예. 이 만성질환, 저희가 얘기했을 때 고혈압, 당뇨, 당뇨 합병증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있으시게 되는데, 이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난 나이가 좀 많어, 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 정도는 보험료를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보험 그 금액 안에서 보험은 충분하게 다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안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험사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일단 만성 질환자분들도 훨씬 더 유리하게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럼 전문가님, 모든 유병자분들께 오늘 소개해 주신 플랜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이번에 이제 335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35 플랜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죠. 예전도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 325 아니면 5, 3일 보험 그렇게 해서 그래도 보험이 가입이 되셨는데 이 335가 나오면서부터 이 보험료가 많이 좀 저렴해졌어요. 유병자들도 건강체에 못지않게 보험료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 335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325, 315 그렇게 가입하실 필요 없고요. 이 335 보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도 적고 아니 보장도 아주 폭넓게 가입할 수가 있으시니까 이 335 보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상열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여러분 유병자라고 꼭 특별히 아프다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건강해 보여도 또 예전에 병력 때문에 혹은 혈압약 정도만 먹고 있어도 유병자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셔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335 보험 먼저 심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보험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보험 점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휴를 앞두고 가족의 얼굴을 못 보게 되더라도 가족 마음을 담아가지고 가족의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 받기 위해서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있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추석 명절 운전자 보험 준비하자입니다.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매년 운전자 보험을 살펴드리고 있는데 김성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올 추석에는 좀 네.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동을 권장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운전자 보험이니까 오늘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어떤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한 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예. 살펴보면은 예전에 이제 방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비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여러 가지 과거에는 방어 비용 이런 벌금 이런 담보들이 있었는데 예. 2010년 초반에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었는데요. 올 3월에 이제 민식이법이 나오고 나서는 오, 예.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벌금 또는 대물 벌금, 변호사 합의금이 예전에 기존에는 이제 실손 보상이라도 보다도 정액 보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때 담보는 굉장히 좋았던 담보거든요. 그런 담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실손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 스쿨존이나 여러 이제 형사 합의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좀 3배 정도 3천에다 1억으로 굉장히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총 10년 동안 보시면은 총 3가지 정도의 보험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도는 가장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명절 전후 앞두고 그리고 연말이 좀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예. 그리고 10월에도 굉장히 또 휴가나 연휴가 많은데 그렇죠. 이때 이동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 오늘 출퇴근길에도 보면 굉장히 차량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직도 자동차 보험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차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구분을 잘 못 하시는데 일단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 민사적인 책임을 담당해요. 대인이나 대물, 그리고 자차라든지 그 상대방을 위한 그 예. 민사적 책임, 그리고 나를 위한 치료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교통사고 법규 중에 보시면은 12대 중과실이 있어요. 운전자 담보 중에 12대 중과실이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법이 개정된 거, 예. 민식이법이라든지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교통사고 법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건 이미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예. 알겠죠. 그리고 요즘 학교 근처나 스쿨존 가면은 굉장히 좀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눈에 띄게 쉽게 교통사고 단속 구간이라든가 그리고 신호등이라든가 이렇게 보기 좋게 되게 잘 돼 있는데요. 이건 어린이들의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굉장히 말도 많고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됐지만은 일단 어린이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과한 법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냐 해당하지 않냐 여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예.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어요. 예. 다쳤는데 그분이 뼈가 부러졌거나 이제 부러진 정도 이상이 경증을 이제 초과한 거거든요. 예. 어디 금이 가거나 그러면은 이게 교통사고 처리정 아까 제가 운전자 보험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은 예. 민사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걸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형사적인 걸 담당하면 내가 좀가 과실이 심하다 하면은 이제 변호사가 내가 만나지도 않는데 선임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벌금이 나오겠고 예. 내가 자동차 보험으로 다 모든 걸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형사비금을 2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네. 그 부분은 내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오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저도 자동차 보험 드러났는데 또 합의를 보라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또는 판결문이 나올 수가 예.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많이들 알게 되시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사람을 쳤는데 예. 이 사람이 어디 골절이 되고 한 12주 정도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오, 예. 어디 수술을 하거나 핀을 받거나 이 관절 마디나 이런데
그렇게 되면 나 형사합의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조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12대 중과실은 저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면허 사고,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중앙선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고, 보도 침범, 화물차 고정정지 위반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해당됐을 때 이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사합의가 이럴 때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이전의 것은 우리가 들어오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상대방 크게 다치게 했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굳이 형사합의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데요. 근데 사고가 나다 보면은 내가 모르게 신호위반을 잠깐 깜빡한 사이에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그 제한 속도를 천천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제한 속도가 일부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차를 피하기 위해서 앞지르기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해당돼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 이럴 때는 경찰서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뭐 사고를 비롯해가지고 운전 시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켜주는 건 운전자 보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월을 기준으로 이제 민식이법 시행이 됐으니까 더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는 사고들은 정말 큰 사고, 대형 사고 위주로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좀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단 보험에서는 무면허 사고나 음주 사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3월 이후에 가입하신 보험들 3월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올 3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제 벌금이 최대 이제 3천만 원 그리고 6주 미만의 사고까지도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히려 뉴스를 통해서 보고 많은 문의가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하실 때가 된 거죠. 대부분 이제 과거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새로 드신 분도 있고 좀 추가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 사고 정도 통계를 보시면은 이제 부상자 수가 경상자 수가 점점 증가해요. 큰 사고보다 작은 사고가 많아졌다 볼 수가 있어요.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경상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경미한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보험을 많이 들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미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나 치료에 대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된다는 그런 기준선은 없지만은 기준같이 좀 이렇게 경상자 지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통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오면은 물론 합의금이나 치료나 자동차 수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또한 되게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조심을 다들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스쿨존 어린이 사고도 경상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기존의 보험이 있는 이번에 새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3월에 바뀐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담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유리하게 담보는 제가 굉장히 이제 보험 중에 좋아하는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통사고 그 처리지원금, 벌금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부상위로금입니다. 일단 앞서서 벌금을 설명하자고 하면은 벌금은 이제 3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나 이런 이동이 많을 때 정말 죄송한 게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돼서 사람이 다쳤어. 아니면 시골전에 다쳤어. 그럼 일단 벌금은 경찰 조서가 이루어지는 순간 벌금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벌금은 3천만 원 한도로 늘어난 이유 아시겠죠? 이 스쿨존. 스쿨존이 3천만 원까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3천만 원 한도로 늘어났고요. 우리 과거의 보험들 다 2천이나 다른 벌금 담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2011년 또는 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운전자 담보가 정액 보장을 하는 보험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좀 가급적이 해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보험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 사고가 처음에 이게 민식이법이 나온 지 3월에 나오고 나서 보험이 많이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6주 미만 사고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좀 부실했어요. 보험사마다. 예. 한도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한도가 늘어났고 6주 미만 사고도 아이들이 이제 다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6주 미만 사고가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나운서님 말씀드린 그 제가 좋아하는 담보 네. 이 자부치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인데요. 예. 이게 한도가 굉장히 좋은 게 이게 교통사고만 났다고 하면은 내가 친구 차를 타든 아나운서 차를 아나운서 제 차를 타든 뭐 어떤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사고만 났다 하면 이게 돈이 상관없이요? 네, 상관없이 돈이 나오는 오. 그런 담보거든요. 일단은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은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쳤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별로 나타났어요. 1급부터 14급 등급까지. 제가 이 담보가 예전에 과거에 그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한 2011년 2009년도에 그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자동차 부상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 이제 활증지원금이라고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오르면 네. 한 10만 원, 20만 원 주는 담보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 나면 뭐 돈 주는 견인이 됐을 때 돈을 주는 옛날 보험도 있지만은 이 자동차 부상 치료금이 나오고 나서는 전 좀 많이 들었어요. 한 3개 정도. 근데도 저는 한도가 50만 원을 겨우 채웠는데요. 네. 예전에는 한도 14등급이 10만 원뿐이 안 줬어요. 하지만 지금 무려 50만 원 또는 오늘 지금 명절에 특판 들어가는 예. 회사 오늘부터 굉장히 많을 텐데 60만 원 그리고 차대차 사고는 100만 원까지 최대 이제 예전보다 지급받는. 뭐 10배인 그렇죠. 것도 있네요. 예, 저는 3개씩이나 가입해도 예. 이렇게는 안 됐는데 예, 저 같은 경우 운전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동량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어디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상이로금이 굉장히 좀 많이 큰 역할을 주고 있는데 매년 사고는 한 평균 한 2회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래요. 많이 나는 편이죠. 운전자가 아니라도 사고 나서 네. 병원을 방문하기만 해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쵸. 솔깃한데 동승자일 때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예. 동승자는 약관이 좀 몇 번 바뀌었었는데 우리 최초의 동승자가 나온 N사 같은 경우는 제가 A, B, C, D사 이렇게 예. 비교를 해놨는데요. 지금 XX 돼 있지만 이미 판매를 하다가 중단한 회사도 있어요. 처음에 보험이라는 게 좀 내놓으면은 좀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문제가 있으면 뭐 니코를 받고 처음에 신상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험도 처음에 이게 사람이 만든 거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동승자는 같이 타고 있는 가족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나 배우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같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부상의료금을.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 부담, 내가 혼자 싱글이야 하면 이런 담보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같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면 이 담보를 넣으시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도 부상치료비를 받게 되는 그런 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신 분이 동승자를 넣으셔야 되는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꼭 차를 같이 타고 있지 않아도 보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 그런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지를 하시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보험은 좀 폐지가 됐는데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다면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유리한 보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보험료가 궁금해요. 얼마 예. 정도 돼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운전자만 넣으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 보시면 20년짜리로 들 수도 있고 또는 새만기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새만기는 80세, 70세, 100세 이렇게 기간을 들어놓고 드는 보험. 그리고 20년만 보장받고 갱신을 하겠다. 이런 보험도 있는데 보험료는 거의 뭐 자부상이 몇천 원 차지하기 때문에 운전자 담보는 사실 10,000원 정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10,000원 이하를 저렴하네요. 예. 자부상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운전자 플랜을 가입하실 때 꼭 상해 플랜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꿀팁이긴 한데 상해 플랜에는 크게 이제 후유장애, 우리 인체 관절 부위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큰 돈이 나오는 부상 정보에 따라 후유장애랑 아까 말한 자동차 부상하고는 등급이 좀 틀리세요. 부상은 보장받는 급수를 나타내고 바로 지급이 되고 후유장애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장애가 나타나야 되는데 후유장애라든지 일단 골절, 화상 이런 담보들을 수술 이런 게 같이 넣어주시면은 보험료 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좀 굉장히 좀 저렴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그 납입 면제가 잘 돼 있어요. 7급 정도의 이것도요? 사고들만 되더라도 예. 납입 면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납입 면제 이후에도 이거 가입하기 힘든 거 아니냐.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 또는 입원해 있는데도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상해보험이 존재하고 있고요. 3개월만 지나시면 사고 후 3개월만 지나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하고는 크게 무관하게 돼 있고 좋습니다. 지금 네. 보험료 보시고 편안하게 연락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들까 말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을 적어도 수차례 하시거나 거의 차를 모셔둔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운전자 보험 굉장히 좀 필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해 보험을 꼭 추가해서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또 보장받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없으신 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운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월을 기준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 이미 있으신 분들도 많은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해 쪽 특히 확인을 하시면서 운전하신 분들은 만 원대로 부담 없이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성주 정보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62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어쩌다 한 번씩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열 전문가님, 운전을 가끔 하는데 운전자 보험 필요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운전 가끔 하는데 내가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되느냐. 예, 보험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0.01%? 1% 확률을 갖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고 하셔서 예전에 한 3년 전 얘기인데 이분도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입을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그것도 이제 중과실에 포함되는. 그때 전화하셔서 예. 저한테 막 울고불고 막 그때 가입 못 해갖고 아이고, 예. 되게 그러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이라는 거 운전자 보험 가입해봤자 10,000원, 15,000원 상위까지 든다고 해서 2만 원대 정도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가끔 가다 하신다고 하셔도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나는 정말 운전을 1년에 몇 번 안 해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하루 운전자 보험도 있으세요. 하루만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있으시니까 그런 보험을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하시고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네, 가끔씩만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 필수로 보입니다. 10,000원, 20,000원 아끼려다가 큰돈 나가면 안 되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10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매년 갱신돼서 현재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데요. 제가 많이 아픈 것도 없긴 한데 보험 해지해도 될까요? 라고 좀 걱정 어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성주 전문가님, 예. 보험료가 부담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예, 보험료가 부담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에서 주신 거 보면은요, 1년마다 지금 갱신이 된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 10회 정도 갱신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텔레마케터나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하실 확률이 높은데요. 보장 면에서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갱신될 때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50대, 60대, 7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상승할 수가 있고요. 보장면에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유병자들도 쉽게 들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데 어떻게 보면은 낼 때는 좀 액면가는 싸지만 계속 오르는 그런 비용 가치를 따져보면은 보험이 현저하게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보험은 좀 피하시고 건강하시다면 50대 아직 젊으시거든요. 앞으로 60대, 70대 그리고 남은 80대, 90대를 위해 가지고 종합적인 보험을 좀 비용을 낼 때는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괜찮은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50대이시면 앞으로 오르는 보험료 더 부담되실 텐데 지금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비갱신으로 가입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늘리고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